아내 덕에 정승되다. 조선 말기에 왕실 종친의 말단에 이름을 걸고 있는 이하응이 국부가 되어 흥선대원군으로 봉작되기 전의 일이다. 그때 이하응은 살림살이가 유족한 유기도라 부르는 집에 드나들며 그 집 문객으로 있었는데 벌써 일국의 국부가 되어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다스릴 큰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때를 기다리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정의 세진 속에 들어가 일부러 남들의 멸시도 받고 핀잔도 받았다. 그는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술값이나 용돈이 떨어지면 체면도 돌보지 않고 세도 정승내 문전에 가서 구걸도 하고 돈이라고 생기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이 거나하게 되면 젓가락으로 빈 사발을 두드려대며 노래도 부르고 주저없이 기생집에 찾아가 기생을 끼고 돈을 물쓰듯 하였다. 이하응은 남의 눈을 속여가며 때를 기다리느라 이렇게 했지만 그의 속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궁전거지라거니 거지귀공자라거니 얼간이라거니 하며 비웃었다. 이러한 이하응이 유기돈의 문객이 되어 그 집에 사흘이 멀다 하게 자주 드나드는데 한낱 보통 백성의 딸인 유기도의 부인만은 벌써 이하응을 그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총명한 유기도의 부인은 따뜻한 밥에 반찬 한 가지라도 더해서 그를 후히 대접하였다. 그러니 마음이 어리무던한 유기도도 부인을 따라 늘 웃는 낯으로 이하응을 맞아주었다. 어느 날 유기도의 부인은 자기 숙생각이 있는지라 남편을 찾아 남몰래 조용히 아뢰었다. 낭군님, 소첩이 낭군님 전에 조용히 아뢰할 말씀이 있사온데 들어주시겠나이까? 무슨 말씀인지 어서 하오. 우리 집 문객으로 있는 이하응이란 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 행동거지가 범인 것 같지 않습니다. 소첩은 생각 끝에 남이야 뭐라 하든 옷 한 벌 지어 올리는 것으로 성심을 다하려 하오니 낭구님께서 윤호하시고 저의 생각대로 하실 의향이 계시오면 저자에 가서 좋은 망건과 갓을 사다 주옵소서. 말수 적은 유기도는 군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자에 나가더니 갓과 망건을 사가지고 왔다. 그리하여 유기돈의 부부는 이하응에게 새 옷 한 벌과 갑파 망건을 올리었다. 그때 이하응은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는 때라 별다른 인사 한마디 없이 주는 대로 사양 없이 받았다. 이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철종대왕이 붕어하고 이하응의 12살 나는 둘째 아들 명복이가 왕위에 올라 고종대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하응은 자기 뜻과 같이 일거에 흥선대원군의 봉적을 받고 국부가 되어 유충한 아들을 대신하여 모든 정사를 서행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유기도는 전에 아내가 하던 말을 생각하여 치마 두른 여인이라 해도 조금도 낮추어 봄이 없이 늘 쳐다보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국의 국부가 된 대원군은 지난날의 정과 은혜를 잊지 못해서 유기돈의 형제를 불렀다. 이때까지도 벼슬 한 자리 하지 못한 유기돈의 형제는 국부가 부른다는 소리를 듣자 꿈이냐 생시냐 하며 운영궁으로 찾아갔다. 대원군은 유기돈의 형제가 운영궁에 들어서기 바쁘게 맨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아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갔다. 네, 오늘 그대들을 부름은 지난날 내가 집의 문객으로 있을 때 정도 정이겠지만 특히 그때 옷 한 벌에 갓과 망건을 사다 주던 은혜를 잊지 못해서네. 이 방은 내 침소이니 며칠 나와 함께 지내세. 저희들 소인이 어찌 국부님과 그런 말 마세. 국부에게도 은희는 있는 것이니 어려워할 것 없네. 이렇게 되어 유기돈의 형제는 대원군과 한방에서 허물없이 지내며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니 유기돈의 형제는 아름다운 꿈속에 잠긴 듯 하였다. 유기돈의 형제가 대원군과 한방에 누워 자기를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고 사흘밤을 자고 난 이른 새벽이었다. 밖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동력에 샛별이 떠서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데 잠을 깬 유기돈의 형제는 암만 생각해도 대원군의 대접을 받는 일이 꿈만 같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유기도의 동생이 형을 보고 물었다. 형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부님과 자리를 같이 하고 후한 대접까지 받게 된 게 위덕인지 아세요? 그야, 더 할 말 있느냐? 첫째는 조상의 덕이고 둘째는 국부님의 은덕이지. 아니올시다. 그 덕도 그 덕이지만 첫째는 형수님의 덕이지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두 형제가 소곤거리며 말을 주고받을 때 아랫목에 누워서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자던 대원군이 유기도 동생이 형을 보고 하는 소리에 그만 귀가 번쩍 뛰어 잠에서 깼다. 그렇지 않아도 밤을 자고 나면 그때 유기도 부인이 그처럼 새 옷을 지어 성심을 다하던 연유를 묻고 부인에게 후한 상이라도 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 대원군은 자초지정을 알 때가 되었다고 속으로 기뻐하며 자는 듯 누워 그들의 말에 귀를 주었다. 동생이 형을 보고 또 물었다. 형님, 형님은 저와 함께 자라던 그 조카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요? 그 죽은 내 아들 말이냐? 네, 그야 다시 물을 게 있나?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이 준 명이 그밖에 안 되니 죽은 거지. 아니올시다. 그 애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너 무슨 소리를 하니?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동생은 형에게 지나온 일을 말하였다. 한때 유기돈에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여 유기도 부인이 엿 장사를 하였다. 그때 유기도에게는 8살 나는 동생과 6살 되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유기도의 부인이 엿 장사를 하니 엿을 보면 철부지인 아들도 어머니한테 매달려 엿을 달라고 졸라댔고 철이 채 들지 않은 시동생도 형수한테 달라붙어 엿을 달라고 성화를 부렸다. 그때마다 유기도의 부인은 엿을 어린애 주먹만큼 꼭같이 떼어서 아들에게도 주고 시동생에게도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그만큼 떼주면 족해서 더 말이 없는데 그보다 나이 더 먹은 시동생은 늘 부족해서 입술을 빨았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형수가 엿그릇을 높이 매단 시렁 위에 올려놓고 밖에 나가고 없었다. 그때 나 어린 시동생은 한번 엿을 100건 먹어보겠다고 높이 매단 시렁 위에 펄쩍 매달려 엿을 먹기 시작했다. 시동생이 한창 시렁에 매달려 엿을 먹어대는데 밖에 나갔던 형수가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섰다. 그 바람에 엿을 훔쳐먹던 시동생이 깜짝 놀라 시렁 위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그런데 그는 바빠라 하고 시렁 위에서 뛰어내리다 보니 그만 시렁 밑에 누워서 새근거리고 자는 조카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내리밟았다. 이렇게 되어 어린 것은 당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어린 시동생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그만 선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시동생은 당장 머리에 날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유기도의 부인은 시동생을 한마디 나무람하지 않고 한참이나 죽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더니 죽은 아이를 잘 싸놓고 남편을 불러 아이가 급시에 배 아프다고 뒹굴더니 숨이 막혀 죽었다면서 남편더러 죽은 아이를 조상들의 산소 먼 발치에라도 묻어달라고 하였다. 남편은 군소리 없이 죽은 아이를 안아다 조상들의 산소 먼 발치에 묻고 돌아왔다. 여기까지 자초지종을 말한 동생은 형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조카는 이렇게 내 발에 밟혀 죽었지만 형수님은 오늘까지 그렇단 말 한마디 내지 않고 이 시동생을 키워 성각까지 시켜주었지요. 그러니 이렇게 도량이 넓으신 형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때 우리 집에 와 문객으로 계신 대원군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남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며 뒷소리를 해도 형수님은 시속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대원군님을 알아보시고 성심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여성이 우리 조선에 몇이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듯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형수님 덕이 아니고 멋이에요. 동생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자리에 잠자는 듯 누워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대원군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유기도 동생의 손을 덥석 잡았다. 방금 한 말 다 들었네. 유기돈의 형제는 대원군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머리를 숙였다. 유기도가 너무나도 송구스러워 대원군에게 빌었다. 그만 소인들이 하찮은 말로 국부님을 잠에서 깨게 했으니 천만 죄송하오이다. 아닐세.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인의 은혜를 갚고저 후한 상을 내리려 했는데 방금 왕사까지 듣고 보니 고금에 드문 부인으로세. 집에 돌아가 기다리게나. 그날 아침이 끝나자 유기돈의 형제는 집에 돌아와 부인을 보고 문형궁애가 대원군의 후한 대접을 받던 이야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뿐이지. 그런 말을 왜 국부님 앞에서까지 하셨소이까? 하며 남편과 시동생을 나무람하였다. 유기돈의 형제가 주고받는 말을 들은 대원군은 유기도의 부인에게 정경 부인이란 개를 봉하기로 마음먹었다. 헌데 그 부인을 정경 부인으로 봉하자니 정경 부인은 정일품이나 종일품의 종친 아니면 문무관의 아내의 계임으로 유기도에게 정승 자리를 주지 않으면 그 아내를 정경 부인으로 봉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은 먼저 유기도를 정승 자리에 앉히고 그 부인을 정경 부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유기도는 부인 덕에 일국 정승까지 되었는데 유기도 또한 어진 정사를 하고 나라 일을 잘 돌보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